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96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96쪽에 1번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를 한번 볼까요? 광고를 보고 관용 표현을 활용한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활용한 관용 표현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물을 물쓰듯 쓰다. 물쓰듯 쓰다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관용 표현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여기 물쓰듯 쓰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물쓰듯 쓰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물이 풍부해서 어디서든지 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물쓰듯 쓰다라는 것은 물건을 좀 이렇게 헤프게 쓰거나 아니면 돈을 흥청망청 그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물쓰듯 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물부족 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 표현을 바꿔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물쓰듯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네, 어떤 물건이나 돈을 흥청망청 쓰다 그런 뜻입니다. 물건을 헤프게 쓰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 망청 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2번. 이 광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물쓰듯 쓰다 라는 말이 헤프게 쓰거나 흥청망청 쓰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도록 물을 아껴 쓰자. 그래서 이제는 물쓰듯 쓰다 라는 말이 아껴 쓴다 라는 말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런 뜻으로 쓰였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물쓰듯 쓰다 라는 말이 따옴표를 해볼게요. 라는 말이 흥청망청 쓴다는 뜻이 되지 않도록 물을 아껴 쓰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에도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 볼게요.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흥미를 느끼게 귀 기울여 듣게 하도록 관용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97쪽으로 넘겨볼게요. 2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안창호 선생이 어떤 상황에서 연설을 했는지 알아보세요.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878년에 태어나셔서 193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던 때에도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다음 글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연설을 하셨는지 알아봅시다. 3.1 운동의 결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임시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의 문제로 의견 대립이 커졌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은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주장한 연설의 일부이다. 네, 지금 이 연설을 우리가 들어볼 텐데요. 이 연설은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주장한 연설의 일부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연설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대혁명당을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유지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연설은 1926년에 중국 상해에서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셨던 연설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을 봤을 때 또 이 위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연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커졌을 때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연설을 듣기 전에 두 가지 물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직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그리고 안창호 선생이 연설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하면서 연설을 함께 들어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외다. 그러므로 중략.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나요? 자, 그러면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직하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가장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반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하면 또 반대하고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의견이 대립한다.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연설을 다시 듣고 연설에 활용된 여러 가지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알아보세요. 애간장이 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뜻을 알기 위해서는 들을 때 앞뒤 그 문맥에 어떤 내용인지를 잘 살피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뜻을 추측을 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관용 표현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잘 다시 들어보세요. 네, 애간장이 타다라는 표현 잘 찾았나요?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자, 애간장이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자,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애간장이 타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다. 네, 너무 긴장되고 또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간장이 타다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용 표현 어떤 것을 찾았나요? 네, 선생님은 하루에도 12번이라는 표현을 찾았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자, 하루에도 12번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표현이 쓰인 문장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문맥으로 보아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하루에도 12번은 많이일까요? 아니면 조금일까요? 네, 굉장히 자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우 자주. 하루에도 12번이면 1시간에 한 번씩만 해도 12시간 동안 계속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독립운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은 어금니를 악물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금니를 악물다. 여러분은 어떨 때 어금니를 악무나요? 네, 이 어금니를 악물다 라는 것은 무언가를 참아낼 때 고통이나 또 분노를 참기 위해 이를 악물다 그런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분노 따위를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어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를 어금니를 악물고 참아낸 경험이 있나요? 네,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용 표현의 뜻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 장 넘겨 볼게요. 98쪽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활용된 표현의 뜻을 추론해 봅시다. 지현이가 연설에 활용된 깃발 아래의 뜻을 추론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자, 연설에 깃발 아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어디에 나왔냐면 맨 마지막에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으자. 자, 그러면 이 깃발 아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자, 첫 번째, 글 앞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깃발 아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 더 앞부분을 보면 단결하자, 하루에도 12번 노력하자는 글쓴이의 주장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표현에 쓰인 낱말이 평소에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짐작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깃발이라는 표현이 써였는데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살펴볼까? 깃발은 주로 집단이나 여러 사람의 맨 앞에서 드는 물건이야. 깃발에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 이름이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장을 적기도 하지. 근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할 때 우리나라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선수단이 입장할 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듭니다. 그리고 그 깃발에는 국기가 있지요. 그 국기가 달린 깃발이 즉 그 나라의 사람들인 것을 알려주고 대표하는 물건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깃발 아래다 하면 그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같은 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한 표현을 쓴 의도를 생각해 본다. 결국 이 말은 어떤 이름이나 주장, 의견 아래에 모이자는 뜻일 거야. 이 주장이나 의견은 이들의 목표를 나타내니까 하나의 목표를 품자는 뜻이겠구나. 네,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하나의 목표를 품자는 뜻. 그래서 깃발 아래에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의 뜻은 하나의 목표를 품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런 뜻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관용 표현의 뜻을 추론할 때에는요. 첫 번째,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 표현에 쓰인 낱말이 평소에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표현을 쓴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99쪽으로 넘겨봅시다. 연설을 다시 듣고 연설에 활용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의 뜻을 추론해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우리 뭐 한다고 했죠? 앞뒤 내용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살펴봅니다. 여기에 쓰인 낱말은 한 가지와 두 가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앞뒤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외다. 자, 그러면 그 앞에는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자, 그러면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누구나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어떤 뜻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겠죠? 한 가지만 알고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여기서는 다른 이의 생각을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뜻은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다른 이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표현 자체에 쓰인 낱말도 살펴볼까요? 한 가지와 두 가지는 우리가 방금 여기서 알아봤네요. 한 가지는 자기 생각, 두 가지는 다른 이의 생각.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자신의 의견만 옳은 줄로 알고 다른 이의 생각은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뜻일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한번 볼게요. 더 알고 싶은 표현이 있는지, 그 표현의 뜻은 무엇인지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자, 그럼 한 장 넘겨볼게요. 100쪽입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의 연설의 내용을 추론해봅시다. 자, 이제 연설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그러므로 이 부분은 중략 빠져 있어요. 자, 연설문을 읽고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에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요 파란색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 아까 봤던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른다. 즉,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막 반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화를 원하고 있어요.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독립이 되는가? 폭탄을 들고 나가는 것은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여기다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독립운동가도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전쟁, 즉 무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대화를 원한다. 이 두 주장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운동이라는 한 가지 뜻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은 이 둘에게 다 무슨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단결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립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은, 자, 이렇게 전쟁이 좋다,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의 뜻으로 단결을 합시다.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한 목표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모읍시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1쪽으로 넘겨봅시다. 연설 내용을 정리하며 생략된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자, 생략된 부분의 앞부분, 이 앞부분에서 내용은요, 문제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독립운동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반대한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방금 본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무엇인지 열심히 노력해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뜻을 모으자는 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부분에는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바로 문제에서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나요? 아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지금 막 반대하고 싸우는 이 상황에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여기 간단하게 한번 써보세요. 자, 힌트를 조금 주자면 우리 이 앞에서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에 모르는 뜻, 이 뜻을 생각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자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서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은, 네,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단결해 나가자, 서로 힘을 모으자, 그런 뜻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또 다른 의견에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의견에 반대만 하지 말고 마음을 한데 모으자.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여기 위에서 쓴 이 해결 방안을 생각하면서 이 생략된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생략된 부분. 이러한 마음을 꼭 고쳐야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은 할 일이 많고 복잡함으로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은 달라도 말없이 뜻을 함께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도록 합해야 하겠습니다. 각각 자신만의 주장은 버리고 전 민중을 끌어 통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 하면은 대표적 인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나갈 만한 대표자가 내일 올 듯, 모레 올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봤나요? 이 생략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비슷했나요? 이 생략된 부분의 의견은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으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모음을 한데 모으자. 우리가 생각한 거랑 비슷했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한데 모으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이러한 해결 방안을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질문 만들기 많이 해봐서 알죠? 두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연설에는 뭐 누가 나옵니까? 이 연설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열린, 답이 다양한 그런. 자, 선생님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의도를 파악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안창호 선생님은 왜 이 연설을 했을까요? 한번 써볼게요. 안창호 선생은 왜 이 연설을 했을까요? 즉,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왜 했을까요? 네,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뜻을 모으자. 그런 의도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주장했나요? 자, 딱 한 단어로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 여기 보면 단결이라는 단어로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 이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안창호 선생의 연설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이러한 질문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다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며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도상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은 여러 번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들은 더보기란과 댓글에다가 홈페이지를 써놓을 테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